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미국 여행을 약 한 달간 다녀왔는데 그때 경험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여행 중에 그랜드 캐니언의 어느 그 바위에 올라가지고 이게 명상을 하고 있는데 제 그 와이프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올렸는데 또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넘어가는 거를 내가 또 잊어버렸다. 잠깐만요. 하단에 그 화살표요. 하단에, 잠깐만. 안 돼, 이게, 하단에, 마우스를, 잠깐만요. 마우스를 아래 갖다 대시면 그 음, 하단에 있을 거예요. 잠깐만. 이게, 이제 되네. 다시 올게요.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준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한 달간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때 경험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그랜드 캐니언의 어느 바위 위에 있는 모습을 제 와이프가 찍어서 보내준 건데 어떻습니까? 괜찮죠? 제가 요번에 그 미국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그 시니어 라이프라는 단체에 어떤 감사로 있는데 이 시니어의 활동들을 그동안 많이 지켜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미국의 예를 많이 봤어요. 유럽도 많이 봤고 일본도 많이 봤지만은 유럽보다는 저는 미국을 주로 많이 참고를 했는데 이번에 미국 가서 실질적으로 노인 혁명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연구기관이 있잖아요. 미국에 또 활동가들이 많아요. 이런 사회에서 다녀보면서 노인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말이에요. 고령화 사회의 현재 모습과 또 미래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AI 시대라고 그러는데 AI 시대는 잘 아시다시피 로봇과 이거 자동화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노동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는 말이에요. 이 주어진 시간과 여가를 잘 다스리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하고 많은 그 여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공감해요. 시간은 많은데 이 시간을 제대로 보낼 줄 모른다면 그 많은 시간을 권태로 보낸다 그러면 본인도 불행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보기도 그렇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여행에서 다시 한번 그런 AI 시대의 그 밀려옴을 제가 목격할 수 있었고 또 미국인들이 어떻게 여가를 보내나 그런 것도 지켜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따라서 그 AI 시대 여행은 인간이 해방시키기 위한 여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로 는 학자가 있어요. 어, 저는 그 학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한 여행이 되어야 된다. AI 시대 여행.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많은 어떤 그런 이 학습 툴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유명한 대학의 교수도 없고 교수의 강의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같이 또 이런 줌 같은 걸 통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이런 시대에 급속도로 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방되기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여행이라는 거는 원래 이게 트래블에서 나왔어요. 이 트래블은 이 라틴어고 트라베일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이 트라베일이라는 얘기는 이게 수고로운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여행의 본질이 원래 그 어드벤처에 가깝습니다. 위험한 건데 지금의 요즘의 그 여행은 관광에 가까워요. 투어란 말이에요. 전부 그래서 현대는 여행의 상품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인의 여행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김사가 멋있게 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자유와 낭만이 곁들여 있는 한시도 쓰고 막걸리도 많이 마시고 동네 유지도 많이 만나고
여러 다양한 경험을 그 여행을 했는데, 이렇게 멋있는 여행이었는데, 요즘 보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골프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여행을 갈 때도 그 짐 속에 말이야. 과거처럼 많지는 않지만 골프채를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더라고. 근데 이게 과연 그 정말 좋은 거냐? 이 골프라는 거는 이 생태학적으로 안 좋거든요. 뭐가 안 좋냐면, 그 멀쩡한 그 잔디밭을 전부 다 농약으로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 생태학적으로 매우 안 좋은 건데, 어,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여행의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인문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진을 보면은, 어, 왼쪽은 잘 아시다시피 그랜드 캐니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내가 자주 다니는 너무나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한국의 혹은 도시의 혹은 시골의 숲길이에요. 우리가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숲길이고 내가 현재 평택에 살고 있는데 평택에도 이런 길이 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사실 이런 그 길이에요. 이런 길을 주로 보러 가다가 다시 그 그랜드 캐니언을 가서 이번에 우리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를 갔는데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거대한 자연 속에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이런 것도 이런 느낌도 들지만 동시에 이쪽에 왜 그 어떤 몰몬 교다라든가 여러 어떤 그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왜 많이 오나 했더니 역시 그런 어떤 신적인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을 같이 한번 매트에 걸쳐서 얘기를 하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풍요로 여행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여행을 즐기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은. 그리고 별다른 기술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행을 즐기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것과 여행을 효과적으로 하는지는 그 본질이 같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돈만 많다고 혹은 몸만 건강하다고 혹은 좋은 품을 만났다고 항상 인생을 평생을 풍요롭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나오는 모든 현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뚱맞게 부딪히고 또 다시 느끼고 다시 반복하면서 깨닫고 이런 것의 연속이다. 그런데 그런 여행을 말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나이는 저는 젊은 나이보다는 우리처럼 나이 들어서 여행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제 나이 또래 많은 사람들이 관절이 안 좋다, 몸이 안 좋아서 외국 나가기에 겁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막상 부닥쳐 보면은 그 아픈 이도 안 아파지고 아픈 위장도 좋아지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운 여행을 할 때 돈만 생각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의 그 단체로 오는 그런 관광 여행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같이 하고 여행을 하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여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롭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 말이에요. 그 역사학자 벤저민 허니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스콜레 학계라는 걸 원래 어원이 스콜레 아니에요. 이 스콜레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대학이 직업적 준비 기관보다는 문화적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까지는 학교에서 이러는 바 영수 영어, 수학, 물리 이런 거, 법학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왔지만은 앞으로는 자유로운 법을 가르쳐라. 이렇게 뭐 주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 그 벤자민 허니커스의 그 말이 맞다. 이런 우리 NGO 활동들이요. 이렇게 우리를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그런 법을 가르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여행의 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 그 부부하고 자기 손자 앞에서 6명을 끌고 왔습니다. 여행 일정은 정확히 한 달입니다. 여행 지역은 주로 산호세,
라스베가스, LA, 샌프란시스코 어떤 그런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실제로 많이 머물렀던 거는 그 산타크루즈라든가 페페토라, 카멜 이런 그 작고 예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은 집중적으로 그 시온 캐년, 브라지 캐년, 그런데 캐년을 거기에 묵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니어 단체 임원이기 때문에 노인선들을 많이 봤어요. 시니어 하우스, 시니어 커뮤니티, 그리고 시니어 스쿨이라는 거는 노인 학교예요. 한국 사람들의 그 시니어 스쿨도 받고 여러 가지를 몇 군데를 방문을 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한 거를 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입문여행이라고 말을 붙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내 손자, 제일 끝에 손자인데 라스베가스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내가 찍었어요. 이러한 모습, 이런 모습을 얘가 또 지금 뭐 내년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스베가스 뒷골목에 멍하니 서 있는데 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얘가 난 저 나이 때 물론 우리는 그 전쟁 직후라서 이런 뭐 미국 여행이라는 건 생각도 못한 시절이었는데 얘는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지 할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지 어린 나이에 라스베가스 와서 뭘 보고 느꼈을까? 그런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내 딸이 그 그랜드 캐니언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가슴이 뚫는 그런 기분을 느꼈다 그러는데 얘는 과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내가 그 가족들하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만나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과정에 다투는 것도 있고 서로 의견에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끝에 가서는 서로 허거리면서 서로 하이부동 당신 말을 내가 옹이하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이 얘기는 내 존중한다. 이런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쭉 얘기를 끌어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모노레일이라고 미국의 그 작은 휴양지인데 거기서 어느 해변가에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토론하던 그런 장면인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이번 미국 여행을 말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보려고 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시니어 기관들을 여러 군데 다니고 또 거기 몇몇 기관에서 어떤 그 은퇴자들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하면서 내가 거의 갑자기 사람들이 생명이 말이에요. 30년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인 혁명 시대가 됐는데 이런 노인 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많은 연구기관이 사실 미국에 있는 걸 제가 봤고 거기서 나오는 레포트를 봤고 또 활동가들의 책을 봤고 이러면서 근데 부러웠어요, 미국이. 그래서 이번에는 노인 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런 그 연구기관과 활동가들이 많은 나라에서 내가 그들의 주장을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내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물론 내가 정리한 건 아니에요. 많은 책을 보고 거기서 핵심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미국 사회의 현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좀 거창하긴 하지만은 내가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작은 활동가란 말이에요. 그냥 나이 먹은 하나의 나이 들어가는 노인으로서 제가 비전문가의 그냥 평범한 세상을 살아온 평범한 어떤 월급쟁이였던 그 사람이 본 눈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많이 가장 참조한 책들은 말이에요. The Upside of Aging이라는 책이에요.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Well Aging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책들도 봤지만 가장 미국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모습을 잘 정리한 책이 The Upside of Aging이었어요. 여기에 미국 시니어들의 그 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걸 많이 정리했어요. 한 20, 30명의 미국 최고의 학자들이 짧게 논문들을 써서 정리한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미국 시니어들의 뉴 트렌드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가능성의 시기다. 다시 말하면, 시니어들, 나이 많은 이 시니어들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기가 열려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제 고령자들은 자립해야 된다. 과거처럼 부모의 어떤 자식들이 효도로 이렇게 받쳐주면 좋죠. 근데 이제 자식이 한둘밖에 없어요. 자식이 대여섯 명, 여섯, 일곱 명 있을 때는 부모님을 동행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뒤들 살기도 바빠요. 이런 시대에 고령자들은 자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시니어들도 말이에요. 사회 혁신의 공동 주체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떤 앞으로 당분간 상당한 시기를 어떤 시니어들이 살아가야 될 핵심 키워드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미국 시니어들의 뉴 트렌드를 한국 사람의 인문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의 문화유산을 눈으로 지켜보고 또 문화유산의 그 내용이 얼마나 깊은가를 갖다가 세계 여러 나라 도시를 바라보면서 느낀 사람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숲도에 말이에요. 인의 예제. 다시 말하면 풍인지문, 동대문은 인을 숭상하는 그런 문화네요. 그리고 이 돈의문, 서대문은 원래 의를 숭상하는 그런 문이고, 그리고 지혜를 숭상하는 어떤 숙정문. 그리고 어떤 남문은 뭐냐? 남문은 소위 예. 동양 사람들이 제일 중시하는 예를 중시하는 나라 중간에 보신각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어떤 믿을 신뢰. 지금은 신뢰의 시대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탄 차가 우버예요. 우버는 그야말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그런 자동차 혁명이거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버의 기사도 나를 평가하고 나도 우버 기사를 평가하고 내가 팁을 얼마 줬나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서로 알고 있는 거야. 이 요금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면 팁을 좀 더 주고 안 해주면 팁 한 푼도 안 주고 이러면 돼요. 또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예약을 할 때, 호텔을 예약을 할 때, 쉽게 말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잖아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할 때, 우리 호텔 예약을 할 때는 그냥 대충 말이에요. 치고 나오면 되지만, 페이스북으로 예약을 했을 때는 어떻게 깨끗이 치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평가를 하거든. 또 나도 그 집주인을 평가를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 동양인의 어떤 동양인의 그런 한국 사람의 전통 문화는 이 시대에 핵심 가치와 너무나 잘 들어맞는다. 그래서 인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전통에서 보면 그걸 사람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냄새. 사람인의 그럴 문이지만 이 사실은 문이자야. 문장할 때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문의를 또 사람의 어떤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세계를 그런 글을 말이에요. 그런 철학, 그런 예술, 그런 삶을 인문적 가치를 이룬 말이에요. 문화라고 볼 때. 미국의 미국 서구의 휴머니티라는 말도 멋있지만은, 서양 사람은 왜 인문이라는 말을 그렇게 잘 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인문학이라는 말이 휴머니티보다 얼마나 깊이 있는 그런 글자인지 사람들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역에 나는 말이에요, 사실 인문이라는. 그래서 서구의 지성인들이라든 활동가들이 고령화 시대를 말아서 찾아낸 뉴 트렌드를 가장 이 시대의 건강한 시대적 담론이고 또 어떤 담대한 요구라고도 생각합니다. 나는 서구 지성의 냉정한 사회과학적 접근 또 사회과학적 시선으로 어떤 이 노인 문화를 또 어떤 뇌과학이라든가 어떤 현대 심리학이라든가 많은 종합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미국의 제런톨로지, 노인학이라는 게 발전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 한국의 제런톨로지 학자들의 책을 보면 너무나 서구적이야.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봐도 좋지만은, 나이가 들으면 이제
이게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동양 사람들의 눈으로 서양 사람들의 학문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접근해 보자. 이런 시도를 갖고 미국 문화를 저는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의 그 전문적인 학자들도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힘들게 얻으면 저는 그것으로서 는 충분히 저는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어, 사람들이 몰래 오는 사진이에요. 또 미국에서 폭죽을 많이 터뜨리지 말라고 화재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밤에도 이 친구들 그 폭죽도 터뜨리고 그래요. 근데 참 나는 그 미국의 저력을 느꼈어요. 그 시니어들이 물론 초등학교 애들도 나오고 유치원 애들도 나오고 중고등학교 애들도 나오고 농부들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거의 끝무렵에 시니어들 단체가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잘 지키지 않았는데 아예 많은 노인들이 떼거지를 몰려 나오고 웃으면서 환호하고 소리치는 거 보고 야 멋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어두운 면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보면 그래요. 그 LA라든가 산호세나 로스앤젤레스가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홈리스들 그 텐트가. 그러면 냄새가 나고 말도 못해요. 그리고 불상이 그지없어요. 여기는 젊은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인들도 많아요. 너무 추운고 불쌍해요. 이 동양인의 한국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미국 문화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이런 미국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지 않는 그런 에 대해서 동양인의 눈으로서 새롭게 봐야 된다. 모두 중국이나 일본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홈리스 없습니다. 한국에도 없어요. 물론 지금 있긴 있지만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 문화를 바라볼 때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균형 있는 감각을 받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핵심 포인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 아니, 시니어 문화의 그 새로운 트렌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째, 노화 혁명입니다. 노화 혁명은 미국이나 서구의 경우는 그 제1차 대전, 2차 대전 이때 생겼어요. 그리고 2차 노화 혁명이라는 거는 뭐, 요즘 또 베이비 부모들 그 미국의 베이비 부모들은 한국의 베이비 부모들부터 한 5, 6년 나이가 많더라고요. 이 베이비 부모가 세대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건 학자들이 서로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이징 리볼루션이 진화하면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느냐. 핵심 트렌드를 세 가지로 말하면 먼저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특히 미국 AARP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AARP라는 건 아시다시피 미국의 제일 큰 그 단체 아니에요? 노인들을 위한 단체예요. 이 사람들은 그 고령화 시대를 Age of Possibility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나 멋있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어린이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지 어린이 시대를 이끄는 그런 우리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어린이 교육금이 생기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눈을 뜨고 어린이에 대한 인권을 생각하는 그런 어린이 시대가 19세기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위 여성혁명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남녀평등. 내가 그 대학 다닐 때 글로리아 스토어엠이나 이런 그런 그 젊은 여성 운동가들이 나와가지고 강의도 오고 큰 운동과 서로 결합을 해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한국도 여성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급격하게 여성 인권과 여성에 대한 새로운 눈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대를 혁명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천만에도 그야말로 동양적인 여성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행으로 변하더니 요새는 호랑이가 돼가지고 저를 호르몬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의 시대의 그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정우를 하면서 잘 지내려고 애를 써가지고 요즘은 같이 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소위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혁명은 뭐냐면은 노인혁명의 시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30년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한가위면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현재 90까지 대부분 많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마지막 한 5, 6년을 힘들게 사는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내 자식 세대들은 막 110세, 125세 다 살아갈 것 같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예비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노인의 시대를 어둡게만 보지 말고 이거를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학자들이 많이 들고 그런 학자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러한 학자들의 생각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적 생물학이라든가 노인학이라든가 뇌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과학이라든가 이런 서로 발전이 서로 얽혀가지고 같이 거대한 흐름이 돼가지고 노인혁명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제가 제 1차적인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제 1차적인 어떤 트렌드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흐름은 고령자 자립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식들이 우리를 돌봐줄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지들 자기도 바쁜 거야. 맞벌이에도 겨우 살아요. 집 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미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집을 산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전부 새 살아요. 사회 시스템도 그렇게 돼 있고, 일본도 내 아들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새 살면서 하등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처럼 그렇게 몇 년마다 쫓겨내고 이러는 거 없어요. 유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은 가장 부담을 주는 게 집인데, 주거권이라고 하죠. 주거권을 이미 해결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경로복지라고 그래가지고 1990년만 해도 경로사회 뭐 해가지고 많이 도와지고 노인학교도 만들고 또 뭐 경로당도 많이 만들고 그러는데 이제 요새 그 새롭게 은퇴하는 그 50대, 60대들은 누가 경로당을 갑니까? 이 경로복지시대는 보수의 노인들 빼고는 끝났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000년 들어가서 가장 유명해진 게 뭐냐면 보건복지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 안 죽어요. 우리나라 의료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이런 보건복지시대로 끌고 가다가 이제 2010년대 들어가서 노인들의 용돈도 없어지고 많이 자살도 오고 그러니까는 이제 고용복지시대다. 사실 고용복지시대라는 말도 우스워요. 그냥 노인들을 이 사회에 현재 누가 고용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인의 자립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한국 노인회나 이런 데서 어떤 이런 데 어떤 핵심적인 어떤 느낌을 갖고 있고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절대로 젊은 사람들이 혹은 현재 그 관료들이 이런 노인복지 시대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지들 연금 받으니까 힘들지 않거든. 근데 공무원이나 군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국 사회.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의 노인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공무원도 아니고 우리 노인들, 많은 깨어있는 노인들이 말이에요. 같이 뭉쳐가지고 이런 고령자 부양사회를 고령자 자립사회로 이끌어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트렌드는 사회 공동 주체, 사회 혁신의 전 공동 주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 혁신의 공동 주체가 되어야 된다. 특히 저는 우리나라에 연금 많이 받는 사람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뭐라냐면 부동산 투기라고 뭐 카페를 만들고 집 만들고 이래가지고 돈 벌 생각이나 해요. 이제 3, 400만 원씩 공급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 어떡합니까? 연금 받아. 어떤 이 사회 혁신을 위해서 주체가 되거든. 이런 것에 대한 각성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니어가
사회 주변에서 말이요. 어떤 뒷방 노인식으로 그런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젊은이들과 같이 말이요. 진보, 사회 진보를 이끌어가는 중심 세계의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30년을 더 살아왔는데 현재 그냥 연금만 축을내고 살아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회의 어떤 그런 주변에서 노인이 사회 진보의 어떤 중심제력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사회가 연령차별적 사회가 됐잖아요. 50년만 넘어가 회사에서 쫓겨나잖아요. 이런 연령적 사회를 연령 통합적 사회로 바꿔 나가야 된다.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앞으로 내가 몇 회에 걸쳐서 얘기할 어, 미국 사회, 시니어 사회의 현대 모습과 시니어 사회의 나아갈 방향 이런 것을 지켜보는 핵심 키워드를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이저가 파스널리티, 가능성의 시대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고령자는 우리 자립해야 된다. 아들한테 뭐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양적인 의미의 어떤 효과관념이 없어는 안 돼요. 효를, 도양적인 개념의 효를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리프레시하고 새롭게 가다듬어야 돼요. 왜냐하면 효는 도양인의 가장 위대한 전통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노인들이 말이에요. 뒷방 노인이 아니라 사회 공동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NGO라든가 이런데 적극 후원하고 그런데 나가서 너무 앞장서지도 말고 그들과 똑같이 밑바닥에서 같이 활동을 시작하면 어떤가. 그들이 무시하면 무시한 대로 그들이 존경하면 존경받는 대로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야지 시니어의 나머지 삶이 멋있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산호세에 내가 갔을 때 우리 그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내가 마중을 나온 모습이고 왼쪽에 있는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가족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는 자리인데 이미 이때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좀 미국 사회를 내가 50대, 60대, 70대, 50대, 60대에 바라본 그런 미국이 아니라 70대에 바라본 미국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많이 부족하겠지만은 좀 같이 제 얘기를 들어보고 의견도 주시고 질책도 하시고 새로운 어떤 생각이 있으면은 같이 나눠봤으면 내가 저도 많이 보면은 그 레드우드 시니어라는 이런 우리 누이가 있는데요. 이런데 발표도 우리 형들이 사는 곳에 에이디슨 리빙이라고 우리 형들이 여기 산다는 곳이 아니라 그냥 사는 동네에 이런 곳이 있어요. 이런 데 주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몇 번을 걸쳐서 평범한 그야말로 아주 평범하잖아요. 제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니까 한국 노인의 눈으로 한번 미국 시인의 문화를 정리를 하는데 이미 예지신 이 5덕목을 등대 삼아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인류의 미래다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이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걸 몰라서 그래요. 중국이 어떻게 변해 나왔는지 중국의 CEO들이 논어를 배우고 논어에서 어떤 지혜를 얻고 경영을 한다는 걸 모르고 일본의 가장 위대한 어떤 경영학자들이 다 어떤 마사시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거 토양적 감각을 갖고 세계 경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되 또 중국을 바라보되 한국 사회 한국인의 어떤 규칙 의식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강의를 이끌어가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